이 일기는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클리셰처럼 아포칼립스나 고립된 인물들이 써놓는 게 힙해 보여서 나도 따라 해보려고 쓴다. 아마도 누군가 이 일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포칼립스가 여전할 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적인 연출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00XX 년 8월 1일 월요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 달력이 7월을 표시하고 있었으니 오늘부터 8월 1일 월요일로 하기로 정했다. 눈을 떴을 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나는 뭔가가 잘못된 걸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시간을 확인하려 폰은 켰지만 켜지지 않았다. 완전 방전 상태였다. 아직은 현실을 부정하며 컴퓨터, TV, 전등의 전원을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전기가 나가 있다. 설상가상 도시가스와 수도마저 끊겼다. 이런 건 만화나 소설에서나 봐오던 광경이 아닌가. 누구나 상상 속에선 멋지게 헤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겠지만 일절의 경고도 없이 찾아온 재앙 속에 나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 차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정신이 돌아왔고 대중매체에서나 보던 대로 식량과 물, 약품을 확인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음식은 썩을 대로 썩어서 볼 필요가 없다. 그나마 찬장에 있던 참치캔 2개, 스팸 1개, 그리고 2리터 생수 12개, 쌀통을 확인해 보니 약간 묵은 내가 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이주는 버틸 수 있을 거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긴 하다만 꽤 오래되어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식량 사정이 좋지가 않다. 다행히 군것질을 좋아하던 나이기에 당분 가득한 주전부리가 있어 공복만 참는다면 당장은 괜찮을 것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어둠이 깔렸다. 양초는 물론이고 손전등조차 건전지가 없어서 빛이 간당간당한다. 웬만하면 아끼는 게 좋겠지. 2000XX 년 8월 2일 화요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밖을 확인했다. 어제의 일은 그저 길고 긴 꿈이었으리라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텅 비어있는 거리, 차 한 대 없는 도로를 보니 인지부조화에 다시 무너질 뻔했다. 오늘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는 날이다. 어제는 정신없이 보냈지만 식량 사정이 안 좋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이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무언가에 의해 인류가 멸망한 것인가? 아니면 소설에서나 보던 이 공간 전이일까? 인류 멸망이라기엔 길거리가 어지럽혀 있지도 않고 건물 유리창도 깨끗하다. 그렇다고 이 공간 전이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침서도 규칙서도 없을 뿐더러 이제 하루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랜 정리 끝에 마침내 나는 정리를 내렸다. 이렇다 할 정의를 할 수 없는 게 나폴리탄이 아닌가? 앞으로 행동은 아포칼립스와 이 공간 전이의 상황 두 가지 모두 고려하며 생각하기로 했다. 2000XX 년 8월 3일 수요일, 벌써 참치캔 2캔째를 땄다. 냄비밥을 하기엔 낡은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사용하기엔 위험부담이 크고 참치캔이라도 아껴 먹기엔 하루 만에 상해버리려 한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낮 기온은 따뜻하고 밤 기온은 이불만 덮으면 괜찮은 수준이다.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뭐든 해봐야 한다. 주공 아파트라서 한 층에 세대가 많아 이런 말을 쓰기엔 조금 그렇지만 루팅할 집이 많다. 하지만 세대가 많으면 뭐하나 문을 딸 방법이 없다. 곰곰이 생각하다 공구함의 장도리를 이용하면 빠루처럼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조심히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 옆 세대의 문고리를 돌려봤다. 혹시나 열리는 문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7여 개의 문고리를 돌리고 다녔다. 복도를 배회하는 오브젝트나 크리처와 조화할 수도 있어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지막 712호의 문고리를 돌리는 그 순간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이 열렸다. 정말 운이 좋게도 잠기지 않은 문 하나가 있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내 예상은 집 안에 시체 또는 크리처가 있을 확률이 높다. 시체만 있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반대로 크리처가 있다면 도망부터 쳐야겠지. 만약 크리처가 나온다면 집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 집 내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정돈이 되어 있었다. 되려 아무 일도 없어서 더 긴장한 나는 방심하지 않고 천천히 내부를 수색해봤고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
피난 가기 위해 이것저것 챙기느라 어질러져 있는 상태를 예상했었다. 어찌됐든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 마음 놓고 루팅을 했다. 그러나 마음 내키지 않는 곳 화장실은 도저히 열지 못했다. 수익은 참치캔 10개, 짜실짜실한 주전부리, 손전등과 몇 가지 생필품, 그리고 극적인 연출을 위한 것인가. 베란다에서 빠루를 발견했다. 이제 열리지 않는 옆집들 문을 뜯을 수 있을 것이다. 전리품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할 일을 한 번 더 정리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2000XX년 8월 4일 목요일. 시발, 개시발. 지금 당장의 감성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뿐이다. 언젠간 보게 될 거라 했지만 기어코 보고야 말았다. 이제 일기는 지금까지 해지기 직전에 썼지만 이젠 언제 되질지 모르니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쓰겠다. 빠루를 얻어 루팅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진 지금, 거침없이 옆집의 문을 따며 신나게 식량을 모을 때였다. 이쪽 라인을 다 털었고 식량도 식수도 넉넉해졌으니 반대쪽 라인의 복도로 가려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모퉁이에 가려져 시야에 들어오지 않던 비상구문에 붙어있는 문짝만한 크리처를 나는 보았다. 컥 하고 간신히 비명이 나올 뻔한 입을 틀어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리는 실패했다. 본능적으로 뒤돌아 달리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우당탕 구르며 살기 위한 본능으로 겨우 집까지 들어갔다. 또다시 한참을 정신이 나간 채로 벌벌 떨었는지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시발. 2000XX년 8월 5일 금요일. 비록 각종 보존식품에 인스턴트 식품들이지만 풍족해진 식량 사정에 상태가 괜찮은 가스레인지까지 얻어 만찬을 즐기게 되었다. 이 또한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문을 따겠다고 낑낑거리며 각종 소음을 유발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자리에 있었다. 낮에는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생긴 것도 기묘하게 생겼다.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리며 떠올려 본다. 전체적으로 생긴 건 거미의 형상이나 동그란 몸체에 다리 4개만 덩그러니 달렸고 몸통은 까만 털 뭉치처럼 생겼지만 블러 처리가 된 듯 테두리가 희미했다. 다리는 몸통과 같은 까만색이고 허접하게 생긴 원통 같은 다리 4개가 달려 있었고 몸통처럼 약간 블러 처리가 되어 뚜렷한 형상이 보이지는 않았다. 거미의 형상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문짝만 한 크기의 크리처가 덮친다면 저항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게 뻔하다. 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도 시력을 가지는지도 모른다. 몸통과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 외형치곤 소리에 반응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저 낮에는 동면 수준의 잠을 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나을 것 같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2000XX년 8월 6일 토요일. 만약 그 크리처가 벽을 자유자재로 기어다닐 수 있다면 창문 밖 외벽에도 기어다닐 것이다. 낮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으니 창문으로 바깥을 살펴볼 수도 없게 되었다. 2000XX년 8월 7일 일요일. 희미한 기억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그것이 정말로 크리처였을까? 그저 문에 까맣게 그을려져 있던 게 아닐까? 포식자라면 시각, 청각, 후각 뭐든 뛰어나게 발달했을 터. 그동안 소음에 반응도 하지 않고 코앞에서 큰 소리를 내었지만 그것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본 거였다면? 그저 스트레스 속에서 과민 반응 보였던 거라면? 하루 종일 현실 부정 섞인 논란 속에서 아무 해답도 얻지 못했다. 2000XX년 8월 8일 월요일. 아직 식량은 충분하다. 씻지 못해서 불쾌하다. 2000XX년 8월 9일 화요일. 식량은 아직 충분하다. 음식이 조금 물린다. 2000XX년 8월 10일 수요일. 이제 그만 일어서야 할 때다. 이제 와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식량이 아직은 풍족해 보여도 이렇게 상상 속의 위협 속에 있다면 무슨 의미인가? 그때 봤던 그것이 단순한 검은 얼룩이었는지 크리처였는지 알아볼 때다. 만약 비상구 문에 검은 얼룩이 져 있다면 해프닝이고 없다면 아마 크리처일 거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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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얼룩 같은 건 없다. 잘못 본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것을 보았다. 지발 이번엔 사이즈가 작았다. 소형견만한 크기였고 역시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대편 세대가 있는 복도 벽면에 붙어 있었다. 2000XX년 8월 11일 목요일, 2000XX년 8월 12일 금요일. 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잠을 전혀 못 잤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눈만 감으면 그 검은 형체가 달려와 나를 삼키는 악몽을 꾼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포칼립스라면 왜 나만 살아남았고 이 공간 전이라면 아무 힌트도 없는 거야? 왜? 2000XX년 8월 13일 토요일. 눈앞에 더욱 현실적인 공포와 직면했다. 구해왔던 식량을 스트레스 때문에 퍼먹다 보니 금방 동나기 시작했다. 묵은 쌀이 있던 거 덕분에 식량 사정은 좋았지만 보존 식량이나 통조림은 일단 개봉하면 그날까지는 먹어야 하고 하나를 까면 그날 반찬으로는 충분했다. 그런데 그걸 끼니마다 하나씩 까며 퍼먹었으니 나만 할 리가 없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수다. 루팅을 하며 생수를 몇 개 더 얻긴 했으나 냄비밥을 하면서 과소비를 한 것 같다. 인스턴트 식품이 물리긴 하지만 어쩌겠나. 살려면 먹어야 하니. 그리고 먹을 거를 얻으려면 나가야 하고. 2000XX년 8월 14일 일요일.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루팅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 크리처가 얼마나 위험한 포식자라도 이 소화기에 직격당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눈이라 부를 만한 기관은 못 봤지만 소화기의 연막을 얼굴에 뒤집어 쓴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 아니 있어야만 한다.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다. 녀석들한테 소화기가 먹힌다. 아니 먹히는 수준이 아니라 해치울 수가 있다. 이번엔 복도에도 비상구 문에도 그것이 없었다. 복도는 길게 일자로 연결되었으니 더 둘러볼 필요 없이 바로 가까운 집의 문짝을 뜯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것이 보였다. 현관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던 그것을 보고 나는 잠깐 얼어붙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는 곧 분노로 불타올랐고 계획했던 대로 소화기로 녀석을 지질 준비를 했다. 그때까지는 크리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과의 거리는 약 3m였고 소형견만한 포식자라도 충분히 달려와 물어뜯을 거리다. 녀석과 대치한 지 30초. 오히려 내가 무한해질 정도로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인가 싶을 때 착시였는지 눈에 눈물이 맺혔기 때문인지 녀석이 슬쩍 움직이는 것 같았고 위협을 느낀 나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눌렀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벌어졌다. 소화기의 분말을 흠뻑 뒤집어 쓴 크리처는 싸구려 무료의 셋에서나 들릴 법한 힘 빠지는 괴수의 울음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끼에 같은 단말말을 내지르고 크리처는 그 자리에서 소멸이 된 것이다. 크리처가 있던 자리는 범벅된 하얀 분말 위에 까만 검댕을 칠한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일단 소화기가 먹힌다는 것을 알았고 이 비명소리가 동족을 끌어모을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2000XX년 8월 15일 월요일. 아직도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 두려움의 대상을 직접으로 해치우는 느낌이 그런 건가. 이제 더는 두려울 것도 없다. 나는 다시 식량을 구하러 나갔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소는 변함이 없다. 흰 분말 위에 까만 검댕이. 검댕 같은 물질이 어떤 질감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봐도 피부에 닿으면 해로울 게 뻔해 보인다. 딱히 냄새는 나지 않았다. 몇 번을 문을 따고 들어가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집안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정말로 이 공간 전이인가? 분위기만 아포칼립스인 이 공간 전이라면 말이 되긴 하는데 라는 혼잣말도 내뱉으며 빈집을 뒤적였다. 2000XX년 8월 16일 화요일. 이제 식량도 크리처에 대한 위협도 걱정 없다. 당장에는 이 7층에서 구한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층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하며 처음 마주했던 문짝만한 크리처가 소화기에 먹힐지도 의문이다. 오늘 문짝 8개를 뜯어 대략 10일치 식량을 얻었고 소화기도 집집마다 가정용 소화기가 있으니 잔뜩 모아놨다. 2000XX년 8월 17일 수요일. 문득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어떤 소설 속 이 공간 전이 되더라도 다른 생존자와 교류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직접 조우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일단 복도 창문에
짧고 간결한 문장인 SOS를 적은 종이 3장을 붙였다. 복도 창문이면 맞은편 아파트에선 베란다, 창문 방향이니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XX년 8월 18일 목요일. 각종 생필품을 구해온 덕분인지 야간에도 활동할 수는 있지만 느긋이 독서할 형편도 아니고 야간에 활동을 나가기엔 아직 미지의 위협이 있다. 어째서지? 왜지? 왜 크리처가 베란다에 있던 거야? 창문도 열지 않았고 외출 갈 때 문도 열어두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녀석들은 자연 발생을 하는 건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이제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건가? 너무 놀라고 긴장한 탓인가? 너무 어지럽다. 일찍 자야겠어. 소화기 분말 냄새가 조금 독하네. 2000XX년 8월 19일 금요일. 녀석들의 진짜 위협은 아무데서나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인가? 그렇다 해도 녀석들의 활발한 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어. 역시 한치의 방심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작은 크기의 크리처는 소화기가 먹힌다 한들 문짝만한 녀석이 제일 문제다. 안 보면 좋겠지만 그게 성체의 크기라면 반드시 또 보게 될 테니. 오후에 복도 창문에 붙였던 게 효과가 있는지 보러 나왔다. 세상에, 맞은편 아파트 유리창에 답변이 붙어 있었다. 사람 맞냐? 세상에, 맞은편 아파트 유리창에 답변이 붙어 있었다. 사람 맞냐? 아무튼 다른 생존자가 있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메시지를 보낼 땐 짧고 간결해야 하니 저런 건 무시하자. 나도 기존의 종이를 떼고 맞다라고 쓰고 다시 붙여뒀다. 다음이 기대되는 걸. 2000XX년 8월 20일 토요일. 식량을 아껴서 먹고는 있지만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다른 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겠지. 계단이라는 좁고 한정된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거슬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또 다른 크리처의 등장은 물론이고 그 커다란 녀석도 마음에 걸린다. 오후에 교신의 답변을 보러 나왔다. 큰 글자와 작은 글자로 주저리 써놓지만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큰 글자는 그나마 읽을 만했다. 거미를 조심해. 거미. 아마 그 까만 크리처를 말하는 거겠지. 2000XX년 8월 21일 일요일. 며칠 만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게 되어 그런지 기분이 들뜬다. 반대로 저쪽은 협력이 아닌 약탈이 목적일 수도 있고 사람을 흉내내는 크리처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내 존재는 저쪽에 확실히 알렸고 모든 행동은 조심히 이루어야 한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어제 푯말 그대로 걸려있다. 작은 글씨가 중요한 건가? 망원경이 없어서 자세히 읽을 수가 없었다. 2000XX년 8월 22일 월요일. 식량 문제를 계속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채비 아닌 채비를 갖추고 6층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둘러본다. 역시 텅 비어있다. 긴장을 풀지 않고 처음 그 녀석을 조우했던 비상구 문을 열었다. 계단이지만 별건 없다는 듯 고요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울려 퍼진다. 곧이어 6층 비상구 문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여기서 망설여서 뭐하나. 지체 없이 문을 열고 고개만 빼꼼 내밀어 정찰한다. 깨끗하다. 7층처럼 말끔하다. 그리고 문이 소리가 나지 않게 닫고 모퉁이 돌아서 있는 복도까지 확인해봤다.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깨끗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좋은 상황이지만 너무 깔끔해서 이질감이 든다. 7층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받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집안이 아니라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을 떼기가 힘들다. 들리는 소리는 내 발걸음 소리,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뿐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버렸다. 무언가 튀어나온다면 난 그대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운 집의 문을 땄다. 팔이 힘이 제대로 안 들어 꽤 애먹었지만 가까스로 열었다. 모든 집이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쟁여놓고 살지 않는다. 이 집도 그런가 보다. 왠지 허탕쳤다 라는 생각에 잠깐 헛웃음이 나왔다. 긴장이 풀리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니 다음에 다시 오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 밖에 나오는 그때였다. 비상구 문에 문짝만한
거미가 붙어 있었다. 며칠 전 그때 그 녀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다시 연출된 것이다. 숨이 컥 하고 다시 막혀왔지만 이제 방법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녀석과 결전을 치러야 하고 두렵다면 한 끼의 식량도 없이 방금 나왔던 이웃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용기 내에서 소화기를 미동도 없는 녀석에게 겨누었고 이윽고 방아쇠를 당겼다. 푸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은 분말에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소화기 반통을 써도 효력이 부족한 탓인지 녀석은 고통에 싸구려 비명을 질러댔고 드디어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충 생겨먹은 4개의 다리를 기묘하게 흐느적거리며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는 속도로 아파트 복도 저편으로 도망쳤다. 나는 그 기괴한 장면을 보고 정신이 나가 으어거거 비명을 내며 집으로 뛰쳐갔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야 내가 집에 있다는 걸 눈치챘다. 2000XX년 8월 23일 화요일. 아직도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어제는 살아 돌아온 걸로 퉁쳤지만 오늘은 아니다. 6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복도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맞은편 생존자가 최대한 커다란 글자로 쓰려고 노력한 편말이 보였다. 그러나 빼곡히 쓰려 한 탓인지 여기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거대한 위협은 지나갔지만 녀석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녀석이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와 복수할지도 모른다. 주변을 잘 살피며 문을 따기 시작했고 어느덧 요령이 붙어 순식간에 문을 딸 수 있게 되었다. 또다시 식량과 생필품이 두둑해진 게 마음에 들었다. 중간에 작은 거미들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선제 공격할 의사도 보이지 않아 손쉽게 처리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장난감 쌍안경을 발견했다. 이거면 맞은편 생존자가 남기는 푯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000XX년 8월 24일 수요일. 오늘 일어나 문득 떠오른 의문이 생겼다. 지금까지 너무 순조롭지 않아? 그렇다. 정말로 너무나도 순조롭다. 문을 딸 연장이 필요할 때 우연히 잠기지 않은 집에선 빠루가, 망원경이 필요할 땐 쌍안경이, 심지어 절대적인 위협이 되어야 할 크리처조차 이런 의문을 가져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오늘은 일찍 복도 창문에 나가서 맞은편 생존자를 보려고 했다. 그리고 쌍안경으로 그동안 붙여진 푯말의 글씨를 확인해 본 결과 먹을 게 없어. 혼자야. 밤에는 나가지 마. 지금 몇 년도인지 알아? 시계는 있어. 대답 좀 해줘. 살아있으면 대답해줘. 함부로 고함을 지를 수 없는 노릇이긴 했고 저쪽도 간절하긴 했던 것 같다. 잠깐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 맞은편 생존자와 눈을 마주쳤다. 서로 깜짝 놀라 어찌할 줄 몰랐지만 먼저 행동한 건 저쪽이었다. 종이에 뭔가를 막 쓰더니 푯말에 걸어두고 다시 커튼을 내려 모습을 감추었다. 푯말에는 10분 뒤에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급하게 날려 적은 글씨체였다. 나는 갑작스러운 합류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존자끼리 뭉치는 건 생존에 도움되는 판단이지만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러나 나누는 것보다는 뺏는 게 분명 생존에 이로운 건 확실하다. 잠깐의 고민이었지만 생존자끼리의 연민을 생각해 약간의 식량만 건네주고 각자 도생하자 할 생각이었다. 동과 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식량을 건네고 받지 않고 덤벼든다면 소화기로 저지하는 시나리오까지 완벽히 계획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1층까지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내려왔다. 이대로라면 집 앞 마트나 편의점도 갈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우선 몸을 낮추고 있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려 한 찰나였다. 맞은편 동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다. 사람의 비명 소리였다. 본능적으로 주차된 차 옆에 숨어 뭔 일인지 지켜봤다.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이 뛰쳐나왔다. 아마 그 생존자겠지. 그리고 경차만한 거미가 달려나왔다.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경차만한 까만 덩어리가 대나무처럼 길쭉한 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달려 생존자를 쫓았다. 기묘한 걸음걸이 치곤 꽤나 빠른 거미는 생존자를 앞질러가 덮쳤다. 이 다음 끔찍한 장면이 보일 법한 상황에서 나는 거미가 무슨 방식으로 포식할지 호기심과 괜히 보고 있다. 들키면 나도 먹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갈팡질팡했다. 생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만 쉬어내고 있었다.
거미는 포식자답게 지체 없이 먹잇감을 제압을 했다. 그 장면이 꽤 특이했다. 거미는 생존자의 다리를 잡고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이리 내동댕이 치고 저리 내동댕이 치는 방식으로 숨통을 끊었다. 어떻게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장면은 꽤나 코믹할 것 같지만 처음 한두 번까지는 지면에 내려칠 때 쾅쾅 울리는 소리와 함께 컥, 악 소리의 신음을 들을 땐 정말 주저앉을 뻔했다. 그 후 얼마나 더 내려쳤는지 모르겠다. 여기저기 혈흔이 낭자한 끔찍한 광경이 되었다. 거미는 먹잇감의 숨통이 끊긴 걸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려고 잠시 대기하려는 건가. 그 순간 머리도 눈도 없는 그 존재로부터 느껴지는 시선에 황급히 머리를 숙여 숨었다. 잠깐 시간이 흘렀고 영화에서 이때 고개 들면 돼지던데 싶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거미는 식사는 진작에 끝난 건지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주변의 혈흔까지 지워져 있었다. 순간 헛것을 봤나 싶었지만 어디론가 돌아가는 거미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진 흔적, 차량이 찌그러진 흔적을 보아 진짜 위험한 게 뭔지 깨달았다. 2000XX년 8월 25일 목요일. 오늘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멍 때리고만 있었다. 물론 며칠 전처럼 넋이 나간 채로 있던 건 아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 2000XX년 8월 26일 금요일. 맞은편 생존자의 편말은 그대로다. 2000XX년 8월 27일 토요일. 거미라고 부를 크리처에 대해 정리해봤다. 보통은 밤에 활동할 습성 같으니 낮의 활동은 비교적 안전할 거로 생각한다. 식량과 식수를 언제까지 다른 집 문을 따면서 얻기엔 불안전하다. 따는 거야 3분이면 딸 수 있고 아파트 내부에선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지만 층마다 세대수는 16개, 집 한 개마다 식량은 대략 하루치 식량을 얻는다. 명절 선물 세트를 쟁여놓고 안 먹었던 집은 금광이나 다름없지만 보통은 집에 통조림을 쟁여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인스턴트 식품도 오래된 건 먹지 못한다. 12층에서 층 2개를 털었으니 약 150일의 식량은 더 루팅해 올 수 있을 것이다. 2000XX년 8월 28일 일요일. 며칠 전부터 그랬지만 요새 통 기운이 나지 않는다. 암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확실하다. 매일 통조림과 인스턴트로 때웠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영양제로 때운다면 훨씬 나을 테니 열었던 집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다. (2000XX년 9월 17일 토요일). 요즘 잠이 부쩍 늘어났다. 바깥 공기를 제대로 마셔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제대로 된 외출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움직여서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의 고갈을 가속시킬 노릇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너무 괴롭다. 2000XX년 9월 29일 목요일. 하루 16시간은 자면서 보내는 것 같다. 자고 나면 과수면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멍할 때도 있다. 창문이라도 활짝 열어 환기라도 시킬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어쩌겠나. 대낮이라도 거미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해가 지기 전에 닫는 걸 깜빡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테니까. 2000XX년 10월 1일 토요일. 오늘도 평소처럼 무기력함에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잠에 들락날락하는 몽롱한 상태에 묘한 기분을 맛보며 낮잠을 즐기는 중 밖에서 불법 개조된 시끄러운 마을화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그만 잠이 달아버리고 말았다. 아이씨, 저런 오토바이 불법 개조는 싹 다 면허를 뺏어버려 라고 투덜대며 자세를 고쳐 눕고 다시 잠들려는 그때 나는 화들짝 놀라며 잠깐 오토바이 소리 라며 허겁지겁 소리가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진짜다. 정말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게다가 멀지 않는 건너편 편의점에 멈추었고 그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걸 보았다. 내가 큰 소리를 질러 그 사람을 부른다면 들을 수 있는 거리이긴 하나 아무래도 큰 소리를 내는 건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망설이는 찰나에 편의점에 들어갔던 그 생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에 쫓기듯 헐레벌떡 도망쳐 나왔다. 이윽고 전에 보았던 자동차만한 거미가 그를 뒤쫓으며 나오는 것이다. 나는 저 생존자도 죽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 생존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듯 일부러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세워놨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는 장면을 보고 나는 감탄했다. 그래, 딱 그 장면까지만 보고 감탄했다. 아마 헬멧을 계속 쓰고 있던 탓인지 생존자는 한 발 늦게 눈치채버리고 나온 것 같다. 생존자는 충분한 가속을 붙이지 못했고 생각보다 빠른 거미의 달리기 속도에 따라잡히고 만 것이다. 후당탕. 생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굴러떨어져 버렸고 체념한 것인지 바로 전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인지 거미는 도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생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그 특유의 사냥법대로 생존자의 숨을 끊기 시작했다. 거미는 생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인도 가장자리에 붙은 대리석의 모서리에 마구 내려치는 것이다. 처음 한 번 쾅 하고 내려찍을 때 생존자는 정신이라도 번쩍 든 건지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쾅 내려쳐지니 몸은 축 늘어졌고 몇 차례나 내려찍어 헬멧이 완전히 박살 나서야 거미는 멈추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지만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관찰하고 있던 덕분일까 머리도 입도 보이지 않는 까만 덩어리뿐인 몸통으로 과연 어떻게 포식하는지 호기심이 들어 계속 관찰했지만 아쉽게도 거미는 그대로 사냥감을 질질 끌고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마 식사는 안전한 장소에서 하려는 것인가? 아직도 헬멧 때문에 퍼지지 못하고 뭉개져 버린 그 짧은 단말마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질 때까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2000XX년 10월 2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 편의점을 확인했다. 어제의 일은 낮잠 자다 꿨던 꿈이었으리라 생각했지만 널브러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의 잔해 그리고 미미 피가 까맣게 굳어있는 박살난 헬멧 역시 꿈이 아니었다.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당분 가득한 과자를 꺼내 먹었다.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며칠 만에 이루어진 아포칼립스도 아니고 이 공간 전이라기엔 내가 살던 곳과 완전히 같다. 아니면 평행세계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거미는 아파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건축물에도 서식하는 것인가? 생존자는 나 말고도 얼마나 더 있는 것인가? 오토바이를 운용할 정도라면 개인이 아닌 단체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보다도 이곳에서 탈출은 가능한 것인가? 오랜만에 한 번에 많은 걸 생각하려니 조금 머리가 아픈걸. 하지만 아직 내가 살아는 있다는 걸 느끼게 된 날이다. 이 또한 자기적인 연출일까? 어제의 일로 시들시들해진 내 의지를 다시 일으켰으니 2000XX년 10월 3일 월요일 가만 생각해보니 최근에 두어 번 정도 비가 내린 날이 있었다. 여기가 딱히 저지대이거나 침수 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비가 내렸을 때 하수도가 멀쩡히 작동되었다.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기도, 도시가스도, 상수도도 작동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 분명 아파트 시설 어딘가를 조작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럴 때 인터넷만 됐더라면 2000XX년 10월 4일 화요일 사흘 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길이 보일 듯 하면서도 다시 깜깜해진다. 이전에 아파트 외부로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긴 했다. 언제까지 이웃집의 문을 따면서 루팅할 노릇도 아니다. 최근에 위층인 8층을 털었지만 일주일치 식량도 얻지 못했다. 소화기 또한 한 번 분사하면 얼마 뒤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회용품이다.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변한다는 건 기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곧 눈도 내린다는 것이다. 눈이 내리면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미들이 제설을 해줄 일은 없을 거니까. 2000XX년 10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주 재미난 발명을 했다. 내가 봐도 정말 정신이 나가서 떠오른 발상인 것 같다. 이론상 이 동네 이웃집들만 털어도 적어도 100일치 식량은 확보가 된다. 하지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건 그때 봤던 문짝만 한 거미, 즉 중간짜리인 중형 거미다. 덕분에 마음 놓고 활보하지 못했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소화기를 2개를 덕트 테이프, 철사, 케이블 타이로 엮어 만들어낸 더블배럴 소화기가 있다면 내가 봐도 자꾸만 실수가 나온다.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일까? 최근에 8층을 털었지만 영소득을 보지 못해 다소 불안해지는 나는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층을 털 계획을 했으나 자꾸만 중형 거미의 존재가 발목을 잡으니 선뜻 나서지 못했다. 다시 그 거미에 대해 떠올려 보았다. 거미는 대략 소화기 반통을 뒤집었을 때까지 유효한 피해를 주지 못했고 반통쯤 돼서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소화기 반통을 뒤집었어야 유효한 피해로 판단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략 2배의 속도로 녀석이 반응하기 전에 더 많은 분말을 한꺼번에 뒤집어 씌운다면 어떨까? 2개를 양손에 들고 쏘는 건 힘들고 2개를 묶으면 되겠네 라는 발상이었다.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쏘는 건 힘들고 2개를 묶으면 되겠네 라는 발상이었다. 2000XX년 10월 11일 화요일, 생필품이나 일부 생존에 유리한 물건이 없는지 이미 털었던 집을 다시 수색해봤다. 7층은 초기에 정신이 없던 탓에 식량 말곤 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으니 다시 털어보면 무언가 유용한 물건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7층을 전부 털어봤지만 그닥 유용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건진 건 캠코더인데 충전할 방도가 없다. 어떻게든 작동만 시킬 수 있다면 밤새 야외를 촬영해 거미의 생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아쉽다. 그 외에도 유용한 물건을 찾았지만 대부분 전자기기였고 아쉽게도 특별한 수확은 없었다. 수도, 전기, 가스 이 3가지가 이토록 편리했던 인프라였나. 2000XX년 10월 15일 토요일, 이제는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것조차 지친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만 희망은 개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퍽이나 할 수 있겠다. 오늘은 식량을 구하러 나가기로 했었다. 전에 새로 발명한 더블배럴 소화기도 있고 적어도 아파트 내부에선 두려울 게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일이 크게 꼬여버린 것이다. 매번 현관을 열 때마다 살며시 열고 두리번거리는 게 지겨웠던 나는 자신 있게 활짝 열고 나가려던 그때 쿵! 현관문을 열리다 말고 무언가에 부딪힌 것이다. 나는 뭐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나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 왜 안 열리나 문틈을 보는 순간 문틈으로 그때 봤던 중형거미의 검고 길쭉한 다리를 보고야 만 것이다. 으악! 나는 크게 경악하며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다. 아파할 새 없이 황급히 소화기를 집어들고 현관 쪽을 겨누었다. 돌발 상황에 당황한 나는 녀석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한동안 가만히 대치하고 있었다. 다행히 녀석은 미처 잠그지 못했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눈을 잠글 겸 살금살금 다가가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시커멓다. 나는 또다시 시리에 빠졌다. 2000XX년 10월 16일 일요일, 날이 밝았을 때 다시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시커멓다. 어디까지나 나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는 그저 피식자일 뿐인가? 내가 어디로 숨든 이 아파트 전체가 녀석의 거미줄 아닌가? 자꾸만 마음 약해지는 생각만 들기 시작하니 기분 전환을 할 겸 달콤한 과자를 하나 꺼내 물고 생각의 주제를 바꾸었다. 녀석은 어떻게 알고 문 앞에 서 있던 걸까? 설마 복수하러 온 것인가? 그렇다기엔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첫 조우 때 현관문 바로 옆쪽이었다. 내 위치를 모를 리 없겠지. 아니면 그때 입었던 치형상이 회복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었던 건가? 상황만 적절하다면 더블배럴 소화기로 분말을 순식간에 뒤덮으면 정말 해치울 수 있을 거다. 어찌어찌해서 긍정적으로 잘 넘긴 것 같다. 2000XX년 10월 20일 목요일, 제기랄. 아직도 외시경 너머로 시야는 새까맣다. 단순히 외시경의 고장일 수 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는다. 벌써 녀석에게 5일 동안 감금당하고 있으니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 것 같다. 어디까지나 내 의지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지 나가지 못했던 게 아니었다. 틈만 나면 외시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곤 하지만 여전히 사실 며칠 전 8층을 털었을 때 식량만 조금 얻었던 게 아니었다. 8층에선 식량이 아닌 각종 의약품이 많았던 층이었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 보충제부터 두통약, 감기약, 배탈약 같은 상비약에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약품까지. 그 약품에는 과복용 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수면제도 있었다. 처음엔 그런 위험한 약품은 물에 섞어서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다. 이미 정신이 망가진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기록도 하지 않고 서랍 깊숙한 장소에 넣어도 잊히기를 바랐다. 그때 구했던 영양제 덕분에 육체 건강은 훨씬 나아지고 식량 소모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정신 건강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당연히 식량의 여유분을 남기고 나가려 했던 거니 아직은 더 버틸 수는 있다. 그러나 시선이 자꾸만 서랍 쪽을 향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처분할까? 2000XX년 10월 22일 토요일. 더는 버틸 수가 없다. 전부 놓아버리고 싶다. 통조림과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나도 물린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이라도 하려고 양껏 퍼먹다 보면 구역질이 올라온다. 씻지 못해서 느껴지는 불쾌함이 이제 괴롭기까지 한다. 잠이라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창문, 현관문, 화장실 문, 장롱, 서랍장 문이란 문은 덜컥 열려 거미들이 바글바글 뿜어져 나와 나를 덮치는 장면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게 된다. 내가 아직도 서랍에 그 약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내심 바라고 있는 건가? 2000XX년 11월 10일 목요일. 날씨가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처럼 추워졌다. 처음 눈을 떴을 때를 8월로 정했지만 실제 날짜는 대략 9월쯤 됐던 것 같다. 이 차가운 콘크리트 케이지 속에서 보일러도 난방기구도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이미 털었던 이웃집이라도 돌아다니며 방한용품을 찾으러 다녔다. 이렇게 조용한 복도를 거닐다 보니 감회가 새롭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는데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끝장을 보겠어. 2000XX년 12월 2일 금요일. 더욱 추워진 날씨 속에서 유난히 더욱 춥던 날, 무심코 창문 커튼 사이를 보게 되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린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다면 무릎까지 쌓이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 거미들도 활동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억지로 활동하려 할지라도 이동한 흔적이 남을 테니 그다지 현명한 선택도 아닐 것이다. 어차피 아파트 외부로 나갈 계획은 없다. 운동 부족과 쇠약으로 약해진 몸으로 이 추위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금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하고 온다면 조금은 낫겠지만 느긋하게 나가서 산책할 노릇도 아니다. 추워서 손이 떨려 글을 쓰기 힘들다. 2000XX년 12월 3일 토요일. 오늘도 간신히 추위 속에서 눈을 떴다. 하루하루가 고비의 연속이다. 추위에 잠들지 못하고 밤새 거미 한테가 아닌 추위에 죽나 싶었다. 보일러도 난방기구가 없으니 정말 고역이다. 점점 추워질 무렵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오히려 월동 준비를 하겠다고 9층과 10층 미리 털어놓고 식량을 쌓아둔 게 독이 된 것 같다. 차라리 루팅을 하겠다고 움직이면 훨씬 나았을 텐데. 2000XX년 12월 4일 일요일. 이틀 내내 내리던 눈이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눈이 내리고 그치는 걸 기다렸고 이제 내일이 되겠지. 거미들이 밤에 활발한 행동을 할 거라는 가설이 밝혀질 거다. 바로 녀석들이 눈 위를 지나가면 흔적이 남는 걸 보는 거다. 눈이 내리는 중이라면 저 평탄하게 쌓여있는 눈에 흔적이 생겨봤자 몇 시간 뒤에 다시 눈에 뒤덮여 흔적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눈이 그치고 난 다음이면 흔적이 고스란히 남겠지. 오랜만에 다음날이 기대되는 순간인걸. 2000XX년 12월 5일 월요일. 분명 어제 저녁 눈이 그치고 구름이 걷히는 것까지 확인했었다. 그런데 왜 평탄하게 쌓인 눈들이 그대로인 걸까? 쌍안경으로 먼 도로까지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아무 흔적이 없었다.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잠깐, 정말 아무 흔적이 없다고? 들고양이나 들개의 흔적조차 단 하나도? 그렇다 바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요했다. 지금껏 당연하다 느껴왔지만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놓치다 인제야 깨달으니 살짝 어지러웠다. 하여튼 거미 야행성 가설은 보류가 된 셈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인 거미 겨울잠 가설이 떠올랐다.
물론 겨울잠을 자준다면야 더 나을 거 없이 좋겠지만 거미들은 언제나 상식 외의 모습만 보여줬었다. 오후에 햇볕에 눈이 점점 녹는 걸 보니 저 눈들을 퍼올 수만 있다면 식수로 쓸 텐데 탄식했다. 식수는 언제나 부족하다. 2000XX년 12월 19일 월요일 8층에서 구했던 영양제와 비타민 덕분인가 비교적 적은 식량으로도 용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있다. 당장 매일 밤 얼어 뒤질 것 같은데 평행세계든 크리처든 미지의 공포든 뭐든 간에 알게 뭐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로 얼어 뒤질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크리처와 평행세계가 원인을 제공한 건 맞긴 하다. 체감상 이제 1월 중순일 것이다. 3개월만 더 버틴다면 뭐? 버텨서 어쩌려고? 아니, 아직은 더 생존해야 된다. 2개월 전 있던 일을 생각하면 분명 생존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드시 다른 생존자와 접촉해야만 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